이제 현지에서 전해지는 최신 전쟁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협, 긴장, 그리고 피해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 문제가 이미 불안정한 휴전을 무산시킬 위기에 처한 걸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려는 이란 선박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봉쇄 조치는 최근 몇 시간 내에 그 중요한 해상로에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대로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 해군이 이미 전멸했다고 주장한 뒤 미국이 테헤란의 고속 공격선을 공격하지 않은 이유는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약 이 선박들 중 어느 하나라도 봉쇄선에 가까이 오면 제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마약 밀매업자들을 상대로 사용했던 것과 같은 살상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다른 나라들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아침에 저희는 적절한 사람들, 올바른 사람들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이 이번 사안에서 이란을 봉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또한 솔직히 말해서 다른 나라들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내일쯤 그 사실을 알릴 겁니다. 더 많은 반응과 통찰을 위해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 컨설턴트이자 전직 정보요원인 마이클 프리전트 씨를 워싱턴에서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휴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JD 벤스는 뚜렷한 성과 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의 봉쇄 조치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의 항구에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미국의 전략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협상 전략인가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미국 해군의 순항미사일 대응 함정 이동과 기뢰 제거 작전이 협상 마지막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이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하는 동안 미국은 기뢰 제거 작전을 수행할 두 척의 함정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것은 정권에게 미국 행정부가 자신들의 레드라인에 대해 진지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휴전은 이슬라마바드, 즉 파키스탄이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한 선의의 제스처로 요청한 것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박이 빠져나가려면 200만 달러 넘는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조치로 그런 행위가 중단됩니다. 이 조치가 유지된다면 이것은 정권으로부터 연간 약 780억 달러를 빼앗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권의 석유 비축분으론 13일도 못 버틸 것입니다. 석유를 이동하지 않으면 상할 수 있어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전개네요. 그리고 물론 테헤란은 걸프만 이웃 국가들의 항구에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미국 지도부가 이미 고려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슬람 공화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즉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가 봉쇄해도 휴전 위반이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는 것은 휴전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웃 국가들을 공격하겠다는 이런 위협들도 모두 휴전 위반이 될 것입니다. 미국과 걸프 아랍 동맹국들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군 함정 쪽으로 접근하는 공격 선박들은 전멸시킬 것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교전 수칙은 그것을 허용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처럼 워싱턴 DC에 다시 연락해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해군 전력들은 이미 교전 수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협을 받으면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도 준비됐다고 밝혔습니다. 휴전이 무너지고 전쟁이 재개될 경우를 대비해 이스라엘 방위부는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레드라인에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을 끝내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회담에서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휴전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휴전이 실패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의 요구와 행정부의 요구를 비교해 보면 그 요구들을 조율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권이 행정부의 어떤 요구라도 받아들인다면 정권은 무너질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말이죠.
미국이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이라크 민병대에 더 이상 지원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정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정권은 이러한 대리 세력을 통해 혁명을 수출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레바논 헤즈볼라를 휴전에 포함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후티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후티를 이용해서 아덴만이나 바브알만다브 해협을 봉쇄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티는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권은 이슬라마바드에 협상가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이란에서 아야지 씨가 뭐라고 말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저항 없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과 미국 행정부 사이에 몇 가지 메시지가 오간 것을 봤습니다.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시나요?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중국은 자국 선박들이 모두 빠져나오길 원하며 석유의 80%를 이란에서 수입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유리한 지렛대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압력을 넣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미국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워싱턴의 마이클 프리전트 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중한 의견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애틀랜틱의 기고 작가이자 보스턴대학교 방문연구원인 아라시 아지지 씨를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눌 이야기가 많네요. 파키스탄에서 열린 1차 회담은 21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테헤란 소식통들은 곧 이슬라마바드에서 또 다른 회담이 열릴 것 같다고 합니다. 어떤 정보 들으셨나요? 공유 가능한 내용 있나요? 네, 아마도 빠르면 목요일에 또 다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같은 수준의 회담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회담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뉴스를 보면 많은 진전이 있었고 실제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보도에서 드러난 차이점들을 보면 이런 차이점들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전에 나오신 게스트가 말한 것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말 많습니다.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여기 언론에 공개한 요구사항을 보면 미국은 이란이 다시는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차이점은 10년 이하니, 20년 이하니, 혹은 10년 이하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또 한 번의 협상뿐만 아니라 양측 간의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측 사이에는 신뢰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JD 벤스 부통령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1차 회담에 보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통찰이 있으신가요? 이란은 여러 가지 이유로 벤스 부통령을 요청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위급 인사를 원했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후임자가 될 수도 있는 인물을 원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그는 합의에 충실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도 폭넓게 어필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부통령이 상원의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가 칼리보프, 즉 의회 의장이자 이란 측 수석 협상가와 어느 정도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신뢰라는 것은 분명히 미국과 이란 사이에 신뢰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최근 몇 달, 몇 년뿐만 아니라 1979년 이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말이죠. 하지만 합의, 외교적 합의는 결코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검증, 보장, 그리고 강제력이 따르는 결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이 물론 일들을 더 오래 걸리게 만들긴 하지만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아라 씨, 이 모든 것이 이란 국민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정권 교체를 바라며 기다려왔잖아요. 우리가 휴전 합의가 무너질지 아닐지, 전투가 재개될지 아닐지 논의하는 동안에요. 지금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견해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소식통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란 사람들은 정말 지난 수십 년 동안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억압적인 정권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와 경제 제재로 인해 파괴된 경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의 잔혹한 전쟁까지 겪었습니다. 작년에는 12일간의 전쟁과 40일이 넘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도시 폭격, 민간 인프라 파괴, 철도, 항공, 학교, 대학이 파괴되고 이란 전체 문명을 파괴하겠다는 위협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남긴 경제적 파괴만으로도 이란인들에게 정말 끔찍한 시기를 가져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인들은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대다수는 이 정권을 좋아하지 않으며 다른 정권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휴전과 전쟁 중단을 조심스럽게 환영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이란의 경제적 개선과 약간의 개방으로 이어진다면 비록 민주적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은 더 장기적인 합의를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식은 많은 이란인들에게 반가울 것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그대로라면 앞으로 이란 국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답해주신 아라샤 지지 씨, 이 24 뉴스 영어 속보 에디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